아직 육아휴직 중이라 요즘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지내고 있어요. 첫 아이의 쌍둥이다 보니 매일 전쟁처럼 힘들기는 해도 저는 제 평생에 요즘같이 행복한 날들이 없었다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워낙 고생하면서 아이를 가진 탓에 저는 지금도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기적 같기만 하네요. 불임 부부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었지만 설마 그게 저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가 되고 보니 세상에서 그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 싶더라고요. 남들은 쉽게 임신하는 것만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저희는 몇 번의 유산을 겪고서야 결국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자연 임신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와서는 그런 시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저희 같은 부부는 평생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부모의 행복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뻔했다면 어쩌시겠어요? 아마 부모라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죠. 그래서 저희 부부도 아이들을 위해 결단을 내리게 됐네요. 지금 제가 그때의 일을 여러분께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위로 누나만 5인 집의 6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이야 워낙 아들 귀한 시절이니 아들 낳겠다고 줄줄이 딸을 낳는 집들이 꽤 있었지만 그게 저희 남편일 줄은 몰랐죠. 물론 남편의 그런 사정도 저는 연애를 한참 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도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집안 사정을 줄줄이 얘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위로 누나가 5을 두고 있는 3대 독자였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저도 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하나여도 걱정인데 무려 5이라니 말이에요. 게다가 결혼을 약속하고서 만나 뵙게 된 시어머니는 어렵게 낳은 아들을 무척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남편이 워낙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는 스타일이라 별로 곱게 큰 티가 나지 않아서 잘 몰랐었는데 예비시댁을 가봤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남편이 얼마나 곱게 자랐는지 저도 알만했죠. 그런 시어머니는 위로 줄줄이 낳은 딸들에게는 소홀하시면서도 막내 아들에게만큼은 무척 애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을 자신의 전부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우리 진호 낳겠다고 딸만 5을 낳았잖니. 그렇게 어렵게 진호를 낳고서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폈지. 우리 진호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효자였어. 고사리 손으로 엄마 드시라고 감도 따오고 어려서부터 엄마 말이라고는 참 잘 들었잖니. 덕분에 공부도 잘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아직도 길을 펴고 살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복은 참 있는 여자야.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던 시절 분이시니 어렵게 낳은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건 저도 이해를 했지만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매 주마다 그 먼 길을 면회를 가시고 못 보시는 날에는 시름시름 앓으셨다는 얘기에 저는 시어머니가 조금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도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하셨던지 정작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과한 관심을 무척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좀 덜 하시겠지 하며 참았다는데 막상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그 집착이 더 심해지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알게 되니 남편과의 결혼이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 5의 아들 바라기 홀어머니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싶더라고요. 남의 사정이었으면 저조차도 뜯어 말렸을 이런 결혼을 해도 될까 걱정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질 수도 없었던 저는 결국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5이나 되는 시누이들은 모두 제게 잘해주셨고 덕분에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다만 처음부터 저를 내켜하지 않으시는 것 같던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게 점점 표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도 결혼할 때 반대는 안 하시기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원래 넌 말고 내가 친호짝으로 점 찍어뒀던 사람이 따로 있었어. 둘이 결혼하면 걱정 하나 없이 다 좋을 거라 그래서 내가 둘이 꼭 이어주고 싶었는데 진호 얘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만나볼 생각조차 안 하더라고. 엄마가 그렇게 사정사정 하는데도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아들이 내 말을 거역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다고. 아마 저희가 연애 중이던 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하실 생각이셨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까지 전하지는 않았기에 저는 몰랐지만 그 일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다툼까지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말 잘 듣던 아들이 자신에게 대들었던 것이 큰 충격이셨는지 그때 꽤 많은 상처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반응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제가 남편을 꼬드겨서 두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말씀을 굳이 저한테 몇 번이고 하셨다는 건 그게 다 제 탓이라는 말씀이셨겠죠. 그래서였는지 어머니는 저를 참 싫어하셨습니다. 원래도 아들 말고는 자신의 딸들한테도 애정이 없으신 분이라 저한테 그러시는 것도 그러려니 할 수는 있었지만 저는 거기다가 며느리라서 그런지 더 야박하게 굴고는 하셨어요. 그래도 다 같이 모일 적에는 형님들이 시어머니 대신 저를 챙겨주시고 남편이 눈치껏 제 옆에 꼭 붙어 있어서 저를 대놓고 괴롭히지는 못하셨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꽤 힘들었습니다. 가족이 된 사람이 대놓고 저를 미워하는 표를 내는 게 제 딴에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어머니는 저희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부터 제게 수없이 손자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3대 독자라는 말에 저도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꽤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들보다 딸들이 인기라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성하셨어요.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겨봐야 아는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나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눈치에 저도 하루빨리 임신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별다른 소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 3년 차에 드디어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오래 기다렸던 임신 소식에 저와 남편은 너무 기뻤고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은 저희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유산 같은 건 생각하지도 못했던 탓에 좋은 소식을 빨리 알리는 것만 급했거든요. 덕분에 가족들과 임신 축하 파티까지 하고 저희는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저는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첫 아이의 유산을 겪은 저는 큰 충격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을 텐데도 남편은 누구보다 저를 걱정했죠. 그런 남편은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서 유산해서 몸져 누운 저를 간병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기에 저도 다시 힘을 내야겠다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제서야 양가의 유산 소식을 전했고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이 따로 전화를 드렸죠. 엄마, 수진이 유산했어요. 그렇게 됐어. 수진이 꼼짝도 못하고 지금 누워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휴가 내고 수진이 챙기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결혼 없어서 당분간 연락 못 드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남편이 시댁에 연락을 넣자마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 유산했다는 게 정말이야? 아니, 애가 잘 있다가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줘 놓고 애가 그 사이에 유산됐다는 게 말이 되는 거니? 너 설마 뭐 잘못 먹기라도 한 거 아니야? 엄마, 수진이한테 왜 그래요? 수진이 탓 아니라니까. 시끄러워! 너는 대체 언제까지 네 처편 만들 거야? 지금도 그래. 유산한 애가 뭘 잘했다고 남편한테 죽을 받아먹고 있어.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고 쫓겨났을 텐데. 세상도 참 좋다.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붙잡아서 회사도 못 가게 하고 지는 누워서 호강 누리고 있네. 엄마,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정말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제가 안타깝지도 않으신지 임신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자신의 아들을 부려먹는다며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한 번의 유산을 더 겪게 됐고 저희들은 또 한 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의 정자에 이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유도 모르고 그 고생을 했는데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서야 원인을 찾을 수 있었죠. 그 일로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제게 무척이나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남편 때문이겠나요? 제 문제였어도 남편은 저를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들었지만 그 상황을 같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어차피 자연 임신은 더 이상 힘들 거라는 얘기에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시험관 시술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돈이 들고 많이 힘들다는 얘기는 저희도 모르지 않았지만 저희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기에 저희도 다른 고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하려니 가져보지 못한 아이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클 것 같더라고요. 2번이나 유산을 겪은 저는 꼭 아이를 품에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받을 결심을 하고 이번에도 가족들에게 상황을 전달했어요. 이번에도 시댁에는 남편이 얘기를 전했죠. 알고 보니 나한테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연 임신은 힘들 거래. 그것도 모르고 나 때문에 그동안 수진이만 번번이 고생했던 거야. 진작 알았으면 그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너무 미안하지.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시험관 시술 받아보려고요. 어머, 어떡하니? 시험관 시술도 쉬운 게 아니라던데. 옳게 고생해서 어떡해. 그래도 기회 있으면 해봐야지. 우리가 혹시 도울 일 있으면 말해. 뭐라도 도울게. 알았지? 감사하게도 형님들은 모두 저희 부부를 응원해 주셨어요. 시험관 시술 때문에 제가 고생이겠지만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문제셨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신 건지 무조건 시험관 시술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시험관 그거 다 조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안 돼. 아니, 자연 임신을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시험관 시술은 그런 거 아니야. 요즘은 불임 부부들 시술 많이 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뭐 있어. 안 돼, 안 돼. 아무튼 자연 임신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생각하지도 말어. 시어머니는 시험관 시술을 엄청나게 반대하셨고 불임이 남편의 문제라는 걸 들으시고도 계속 저만 괴롭히셨습니다. 마치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라며 저더러 자기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떨어지라고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자연 임신하던가 알아서 해라. 유산 그거 몇 번 더 하는 게 무서워서 시험관인지 뭔지 그런 짓을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시험관이 뭐야? 말부터가 이상하잖아. 조상님들이 들으시면 크게 노하실 일인데 겨우 유산 2번 한 것 가지고 세상 고생 다 한 것처럼 굴지 말아라. 결국 임신은 여자 하기 나름이야.
네가 그렇게 못하겠으면 괜히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말아야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임신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까지 그러시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남편과 갈라설 생각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당신 발목 잡지 말고 떨어지래. 당신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대체 뭘 잘못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내가 내 아이 갖겠다고 시험관 시술 받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시냐고. 수진아,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엄마한테는 내가 잘 설명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엄마 허락 받고 할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께 알리지 않고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알고 계셨지만 저희 부탁으로 모두 비밀로 해주기로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셔서 시험관 시술을 꺼려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결국 임신을 하고 나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시험관을 준비했고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술을 받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는데 결국 아이를 갖게 되니 그 고생들이 다 보람이었다 싶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아들, 딸 쌍둥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였어도 너무나 기뻤을 텐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찾아와 준 게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너무 어렵게 얻은 아이였기에 저희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안정기가 지나고 나서야 양가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저희 고생을 알고 도움 주셨던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그 소식을 기뻐하셨고 남편도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 앞에서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죠.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신까지 했으니 어머니도 좋아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뭐? 니들이 기어이 내 말을 안 듣고 시험관을 했어?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렸는데 너는 어쩌자고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런 짓을 해? 그렇게 만들어서 낳는 애가 진짜 우리 핏줄이기는 한 거야? 확신할 수 있냐고? 아니,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나랑 수진이가 만든 아이인데 그럼 그 애가 누구 애라는 거야? 엄마가 대체 시험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관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다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란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시어머니는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그냥 시험관 시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계신 것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미 가진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시어머니는 인정을 못하겠다며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없을 때 저를 찾아와서 기어이 이런 말을 하셨죠. 너 좋은 말 할 때 애 치워라. 나 그 애 우리 진호 자식으로 생각 안 한다. 내 말 들어라.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를 지우라뇨? 어떻게 가진 아이들인데요?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말이야? 그럼 뭐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못 믿겠으면 당신이 직접 가서 여쭤봐. 그리고 가는 김에 이유도 좀 물어봐.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나도 진짜 궁금하거든. 여보,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설마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됐고, 나 이제 시댁 안 갈 거야. 나 한동안은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애들이라도 잘못되면 나 정말 어머니 용서 못해. 그렇게 저는 임신을 한동안 시어머니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전부 차단해버렸고
남편 역시 제게 시어머니 소식을 절대 전하지 않았어요. 시누이들도 임신한 사람이 우선이라며 다들 제 걱정을 해줬습니다. 그 일로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누구보다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무사히 임신 기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만 아니었더라면 모두의 축복 속에서 무사히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애써 괜찮아지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렵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괜히 문제가 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도 저와 뱃속의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내내 회식도 한번 하지 않고 늘 저를 챙겼고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건 언제라도 구해주려 애를 썼죠. 하지만 그래도 임신이 힘들기는 한 건지 남편의 지극정성 속에서도 저는 꽤 버거운 임신 기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초기에는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매일 토를 하더니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여기저기 몸이 저리고 아파서 밤마다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몸살도 자주 하고 피로감도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편인 건지 아니면 쌍둥이를 임신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유독 제가 힘든 편인 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렵게 임신한 만큼 저는 그런 고생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지만 역시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제 상태를 체크하던 남편이 더 고생이었죠. 뱃속 아이들 걱정에 병원도 함부로 갈 수 없고 체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어도 약 한 번 먹지 못하는 게 임산부다 보니 그러다 제가 몸살 기운이라도 있을 때면 남편은 저를 하루 종일 간병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날도 몸살 기운에 밤새 뒤척이던 저를 남편이 밤을 꼴딱 새서 간병을 했습니다. 열을 떨어뜨린다고 몇 번이나 물수건을 빨아서 저를 닦이고 혹시나 밤사이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1분 대기조를 하고 있었죠.